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입니다. 오늘 국감 소식 3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KBS가 나훈아 쇼를 핑계로 시청료를 올리겠다고 국감장에서 밝혔습니다. 나훈아가 공연에서 그랬죠. KBS가 국민의 방송이라면서 국민의 생각과는 다른 방송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KBS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말을 했죠. 반성이 먼저인데 수신료 올릴 궁리부터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양승동 사장이 오늘 국감장에서 40년째 KBS 수신료가 동결이 됐다. 지난 추석 연휴 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나훈아 쇼처럼 그런 좋은 방송을 많이 만들겠다. 수신료를 좀 올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당장 나훈아 씨의 말처럼 KBS가 방만한 내부 경영, 친정부적인 보도 행태부터 개선을 하고 반성하는 게 먼저지 수신료가 어떻게 문제일 수 있느냐라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KBS가 지금 수신료 문제를 꺼낸 데는 KBS는 그동안 계속해서 수신료 문제는 KBS의 숙제였습니다. 수신료 문제를 꺼낸 건 이제 집권 여당을 믿고 있는 거죠. 집권 여당의 180석에 가까운 집권 여당의 위력으로 수신료를 이번에는 한번 밀어붙여보자 하는 건데, 그동안 수신료 인상을 꺼낼 때마다 번번이 국회에서 또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서 실패를 했죠. 집권 여당의 힘을 빌려보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오보라든지 친정부적인 보도가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나훈아 형이 그 공연에서 KBS에게 따끔한 일침을 한 이후에 KBS 노조가 반성해야 한다라는 성명을 낸 것 이외에 KBS가 무슨 반성의 노력, 반성의 움직임 있었던 건 듣지를 못했습니다. 반성이 먼저입니다. 수신료는 그 다음인데, 수신료 문제도 그렇습니다. KBS는 이 수신료 현실화 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빨리 시뮬레이션을 거친 다음에 방통위에도 보고를 하고 내년 초에쯤에는 국회로 이걸 들고 올 모양인데, 집권 여당을 믿고 있는 거겠죠. 지금 많은 국민들은 KBS 안 본다. 그러니까 수신료도 안 내려고 한다. 왜 내야 되느냐라는 반응입니다. 지금 방송이 아시다시피 수백 개가 되고요, 채널이.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뉴스를 접할 수 있고요. KBS를 굳이 봐야 될 이유가 없다. 나훈아 형 쇼를 한다니까 본 거다. 라는 얘기들입니다. 수신료 인상을 꺼내는 KBS 입장을 제가 모르지는 않습니다만, 나훈아를 핑계로 한 건 잘못됐고, 또 지금의 현재의 보도 행태를 전혀 바꾸지 않고 거기에 대한 반성도 없이 수신료를 또 밀어붙이겠다라는 거,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적 동의가 먼저죠. 지금 다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십시오. KBS 수신료 안 내는 법, 여러 가지 방안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수신료 얘기는 꺼낼 분위기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집권 여당, 민주당을 믿고 이런 걸 또 추진한다면 또 한 번의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오히려 안 좋은 이미지만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페이스북에 재미있는 글을 올렸어요. 자기 집 앞에, 아파트 앞에 자신을 취재하기 위해서 한 기자가 사진기를 들고 진을 치고 있는 바람에, 이렇게 기자가 한 곳을 계속 진을 치면서 이렇게 취재를 하는 것을 뻗치기 한다고 그럽니다. 보통 우리 언론계에서는 이렇게 뻗치기를 하고 있어서 출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출근을 못하고 지금 집에서 일을 해야겠다. 이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출근을 방해함으로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며 일을 봐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추미애는 자기 페이스북에 이 기자의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사진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저런 질문을 던진다.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이 사생활 공간인 아파트 현관도 침범을 당했다. 또 인근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추미애 지지자들로 보이는 댓글도 있습니다. 기레기다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저 기자의 사생활도 털어야 한다. 추미애를 취재하지 말고 윤석열이나 나경원을 취재해라. 이런 얘기들이 올라왔습니다.
추미애는 국회 5선을 지냈고 당대표도 지냈고 지금 장관입니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사실은 사생활은 참 보호받기가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또 추미애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추미애의 집 앞에 출근하는 장면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게 뭐 무슨 크게 언론의 거리가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게 뻗치기가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추미애 장관 생각나지 않습니까? 국회에 있을 때 언론 기자들 반기고, 언론 기자가 없으면 언론 기자 찾고, 언론에 조금이라도 얼굴이 나가보려고, 이름 한번 나가보려고 했던 때도 있습니다. 답은 이거죠. 호의적인 언론이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비판적인 언론, 자기 뭐 잘못하는 거 뭐 찍으려고 하니까 거북스럽고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느끼겠죠. 정치인들에게서 기자에게 오픈되는 거는 뭐 당연한 부분이고요. 뭐 그런 정도의 사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뭐 정치계를 떠나는 게 맞고요. 장관직을 그만두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고 너무 심하게 이 사생활을 침범하는, 또 그것도 비판적인 언론이 이렇게 하는 건 심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정도라면은, 저도 지금 뭐 그렇게까지 추미애의 출근길까지를 촬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추미애 장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추미애 장관만큼 뉴스의 핫 이슈가 되면 이런 뻗치기를 하죠. 출근길, 퇴근길 다. 조국도 그랬고요. 하지만 그렇게 핫 이슈가 된다고 다 이렇게 뻗치기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 뻗치기를 할 때는 기자들, 언론사도 이 계산을 하게 되죠. 뭔가 질문을 하고 뭔가 행동에 있어서 좀 독특한 거, 질문의 답변이 좀 국민들에게 좀 쇼킹한, 뉴스거리가 될 만한 그런 답변이 나올 만할 때 이런 뻗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추미애도 잘 알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난해 말 인사청문회 때부터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소설 쓰시네부터 시작해서 내 아들은 건드리지 마라, 뭐 갖가지 이 장관으로서는 하기 힘든 얘기들, 뭐 해서는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내뱉고, 또 그 표정이 뭐 아주 강한 표정들, 아주 화를 내는 표정들을 자주 짓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자기 수양이 덜 된, 자기 관리가 덜 된 모습들, 언행을 보여주니까 기자들이 더 따라붙고 더 뻗치기를 하는 겁니다. 장관이면 비판적인 언론이라 하더라도 언론에 그동안 과거 정치를 할 때 그렇게 언론을 찾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언론에 그렇게 적대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다. 뭐 언론 기자가 한 명 앞에 와 있다고 출근에 방해를 받고, 그래서 출근을 못하니까 집에서 일을 한다고요? 막 집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출근하지 말고 뭐 장난 그만하고요. 제발, 제가 보기에는 자기 수양을 더 해야 될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말, 행동을 되돌아보십시오. 그게 정상적이면 기자들도 이런 택배까지 취재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국감에서 제가 정말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대머리는 해군사관학교를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해군사관학교 모집 요강에 어느 정도 진행된 대머리는 불합격으로 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데요. 이 기준이 아직 안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저 못지않은 상당한 대머리인데 왜 이런 탈모증이요, 그 불합격 기준으로 되어 있는 뭐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지 백반증, 문신, 자해 흔적, 이런 거하고 탈모증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전염성도 없고요. 그래서 탈모를 불합격 기준으로 넣은 게 맞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탈모증은 미용상의 문제지 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고 전염성이 있지 않은데 불합격 처리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해군사관학교가 신체검사 전형 기준으로
전두환 정권 시절에 마련된 이 기준을 지금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건 잘못됐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사관학교나 다른 군부대 입사에는 이게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군사관학교에서 그걸 아직 고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빨리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전국의 대머리 협회, 대머리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유튜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대협이라고 합니다. 전국의 대머리가 1000만 명이 넘고 이 사실 대머리가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대머리 아닌 분들은 이 대머리의 고충을 정말 모릅니다. 이 참 뭐 말로 할 수 없는 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여러 가지 대머리가 고충이 많고요. 또 상처를 입을 고충도 많습니다. 그런데 군 복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걸 가지고 그 선발 기준에서부터 차별을 둔다 이러면은 그 대머리의 아픔은 더 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난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가까운 국회의원들에게는 정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뭐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이 대머리에게도 이제 좀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지금 대머리는 장애인으로 뭐 하는 것은 정말 언감생심이고요. 대머리 치료나 뭐 이런 데 약이 많이 들고 또 대머리로 인한 상처도 많은데도 뭐 의료보험 혜택도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첫 단계로 뭐 정말 제한적인 의료보험 혜택만이라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그 뒤에 답이 없습니다. 뭐 대머리에 대해서는 뭐 큰 관심이 없다 아직 이건데 앞으로 저는 이 1000만 대머리가 정말 힘을 합해야 된다. 전대협이 이런만 전대협이지 뭐 사실은 뭐 유명무실합니다. 이 대머리들이 뭉쳐서 정말 이 자기가 할 말, 이 대머리의 군익 부분도 한번 신경을 쓸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감에 관련된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KBS 수신료 뭐 참 힘든 건 저도 압니다만 나훈아를 불러드릴 건 아니고요. 또 수신료 얘기하기 전에 먼저 보도, 정말 친정부적인 보도 정말 쑥스럽지 않습니까? 스스로도. 그 다음 추미애요. 옛날에 기자들 많이 좋아하셨죠? 언론에 나오는 거 많이 좋아하셨잖아요.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기자, 비판적인 기자 앞에 와 있다고 해서 출근을 못 하겠느니 뭐 집에서 일해야 되겠느니 그래서 저 사람이 장관 자질이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대머리 문제요. 이건 정말 제가 대머리 아닌 분들에게 간곡히 호소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제 대머리도 좀 관심을 가져주고 대머리도 똑같은 국민 아닙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 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